신탁 통치 반대 운동.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합의된 한국의 신탁 통치안에 대한 대규모의 반대 운동.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갔다. 1947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과 그에 따른 마셜 플랜의 시행은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결인 냉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하여 소련의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군사적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의하였다. 소련이 이를 받아들여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여 남한을 직접 통치하였고 소련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북한을 간접 통치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 통치. 1945년 12월 16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과의 평화조약 체결, 극동위원회와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연합국 협의회 설치, 원자력 통제를 위한 기구 설립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에 관한 문제에서 미국은 신탁 통치를,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우선하고 신탁 통치 기간은 최소로 할 것을 제안하여 견해차를 보였다. 양국은 협의를 통하여 소련의 제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1한국의 민주임시정부 수립, 2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및 재반 현안을 논의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미소공동위원회는 이를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 3한국 임시정부와 협의 후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 공동의 최대 5년의 신탁 통치 실시가 합의되었다. 신탁 통치에 대한 오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합의된 한국에 관한 사항은 1945년 12월 28일 정오에 공식 발표되었다. 그러나 12월 27일부터 국내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이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와의 보도가 결정적이었다. 는 워싱턴에서 25일에 발송한 기사를 토대로 1945년 12월 27일에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합의 결과 발표 전에 이루어졌고 실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반대로 전한 오보였다. 또한 신탁 통치의 결정만이 부각된 왜곡된 보도이기도 하였다. 는 합동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였다. 합동통신은 미국 육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간행하는 의 1945년 12월 27일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미국 국무장관 번즈가 한국에 대한 소련의 신탁 통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의 기사는 UP통신의 랄프 헤인젠 기자가 작성하였다. 그러나 랄프 헤인젠은 유럽에서 주로 활동한 기자였고 날조로 악명이 높았다. 즉, 합동통신은 신뢰할 수 없는 기자가 쓴 의 기사를 인용하여 이를 워싱턴에서 발송하였다고 처리하여 국내 신문사에 전달하였고 국내 신문사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신탁 통치에 관한 오보는 남한 정계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다. 대규모의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의 전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 소식이 전해지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은 매국이고 반탁하는 것은 애국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12월 30일에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31일 대규모 신탁 통치 반대 대회를 열어
전국의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또한 임정의 내무부장 신익희는 전국의 경찰에게 임정의 지휘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미군정은 이러한 임정의 행동을 쿠데타로 보고 임정과 접촉하여 무산시켰다. 임정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합의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유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도하여 한국을 소련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임정 주도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반소련, 반공산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승만, 한국민주당도 반탁의 뜻을 같이 하였다. 남한의 조선공산당 역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가 알려진 직후 그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는 한국의 임시정부 및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알리자 찬탁으로 선회하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남한의 좌익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합의에서 명시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지지하였고 신탁통치는 후원과 같은 개념으로 수용하였다. 김규식 등의 중도 우파 및 여운형 등의 중도 좌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후에 신탁통치에 반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중은 찬탁보다는 반탁을 지지하였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점차 격화되어 갔고 남한의 반소련, 반공산은 심화되었다. 좌익에 비해 대중 기반의 열세에 놓였던 우익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통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미군정은 자국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합의의 당사자임에도 격화되어가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묵인하였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따른 친미국적 우파의 득세와 소련과 연결된 좌익의 약화를 도모한 것이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결과 남한의 대규모의 반탁, 반소, 반공 운동이 전개되자 1946년 1월 22일 소련은 타스 통신을 통해 미군정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이 이를 부인하자 타스 통신은 1월 24일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제안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의 이중성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협상 과정이 보도되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신탁통치는 1947년 7월 10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하기로 하고 결렬되면서 무산되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에 관한 신탁통치는 1943년 카이로 선언 때부터 언급되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주도의 한국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후 한국의 독립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사람들에게 신탁통치는 독립의 유예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우익의 임정 세력은 신탁통치가 독립의 무산과도 같음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임정 주도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는 줄곧 임시정부 정통론을 주장하던 임정 세력의 정치적 계산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좌익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단체 선정에서 대중 기반에 앞선 자신들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좌익과 우익의 견해차는 신탁통치를 둔 찬반을 넘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거치며 정치적 대결 구도로 확고해졌다.